지난 총선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개입하지 않았다. 윤상현 의원은 김건희 공천 개입 소설 같은 이야기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실드를 쳤고요. 김건식 현 위원장이죠. 출마는 많이 하셨지만 국회의원이 안 됐던 김건식 전 경남대 교수께서는 공천 오지랖 김건희 정말로 오지랖이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김건식 교수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현직 배우자께서 총선이라는 그 민감한 시기에 그것도 공천과 같은 정말 휘발성이 강한 이슈와 관련해서 네. 그런 소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제가 볼 때 선의로 했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 만한 불필요한 오지랖이었다는 생각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정말 청년 정치인으로서 저는 새로운 좀 참신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정치적 뒷거래에 능숙한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입장 표명을 보면 상당히 지금 그 말들이 좀 꼬이는 측면들이 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저는 오히려 청년 정치인다운 저는 화끈한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갑수 초고수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표현을 할 때 오지랖이라는 이 말이 제가 듣기로는 그다지 이렇게 좀 품격 있는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해를 살만한 불필요한 정치적 오지랖이다. 자, 여러 단어가 품격이 각기 다른 언어가 저렇게 섞여 있는데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지랖이라는 단어였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품격보다도 저는 그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은 그래도 훨씬 행복해요. 내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대로 말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김근식 씨 같은 건 저거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뭘요? 김근식도 왕년에 날리던 운동권 사람이에요. 그래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잘 알아요. 근데 국힘에 붙어서 어떻게든 그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한 세월이 지금 얼마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권력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갖고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화한 거다. 마음에 없는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마누라가 공천에 개입해갖고 이권 따먹게 하냐. 이제 장이 큰 국가 사업이 큰 장이고 그다음에 선거 시기에 이제 누구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걸로 크게 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 짓을 해? 이 말을 하고 싶을 텐데. 왜 영부인께서 오지랖을 피우셨습니까? 이렇게 네. 말해야 되는 그 안타깝고 불쌍한 불행한 현실. 네.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저렇게 그러니까 마음에 없는 거짓말을 하는 그 상대장의 거짓말을 많이 보면서 많이 마주쳤던 사람이 김용남이었어요. 네. 옛날 라디오 프로를 했어. 그럼 저 사람도 속에 없는 거짓말인데 나 거짓말이에요 표정으로 했어. 지금 얼마나 진실되게 말해요. 편안해 보이죠. 자유의 몸이 되고 나서. 네. 너무 불쌍해. 근데 김건희 여사 입장으로 딱 한 번만 빙의를 해보면요. 이번 총선 때 그분이 얌전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저지르는 불법이나 비리가 워낙 많고 거부권이 만약에 행사가 안 되는 200석 이상을 만약에 진보 진영에서 가져가게 되면 자기네들이 바로 날아가는 건데 얼마나 안 그래도 조용한 내조를 못하는 분인데 직간접적으로 저는 공천 개입을 안 했으면 그게 더 이상하다. 안 했으면 이상하다. 네, 오히려. 그러면 오윤혜 대표께는 더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한 2건 정도 돼요. 창원에서 이제 어떻게 시도했고 지금 용인권 이제 곧 터지지 않습니까? 한 몇 건 정도 개입을 했을 것 같습니다. 총 몇 건이 있는데요? 몇 건을 개입할 수 있는데요? 그걸 알려 한 100건 개입할 수 있나? 지역구가 247개입니까? 253개. 54개. 53개. 그거는 47개. 그거는 제가 네. 이 예측에서 거의 사실에 근접하게 네. 만들 수 있어요. 김건희 스타일로 볼 때 전체 지역구를 파악하고 거기에 걸맞는 자원을 판단해서 행동할 리가 없죠. 아,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그 네. 퍼지라는 거 있죠. 팍팍팍팍 튀는 거. 내가 아는 사람 누구? 얘 어디 놓지? 쟤 어디다 놓지? 부탁이 막 미친 듯이 올 거 아니에요. 선거 시기에 가까워질 때 얼마나 많은 친인척과 인생 연고 맺은 사람들이 부탁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마구 산발적으로 막 찔러보고 막 밀어대고 그랬다고. 그건 틀림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자, 지역구가 253개, 비례대표가 47개였는데 정부수반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넣으면 될 곳이 대략 몇 곳? 저는 가장 쉬운 곳에 많이 포진했을 것 같아요. 넣으면 되는 TK나 게 이런 이번에 쪽 108명이 됐으니까 쉬운 지역구. 그러면 한 7, 80군데? 7, 80군데. 예. 아 그럼 진짜 바쁠 것 같은데. 아니 김국주님께서는 최소 50건 이렇게 해주셨고요. 아. 금모래님께서는 50%다 이렇게 이제 말씀도 주셨는데 그만큼 많이 개입했다라고 이제 소문이 날 법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 그리고 당선됐고 또 낙선을 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네. 과연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천과 관련해서 개입했던 게 어느 정도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자, 이 사건이 결국 김건희 총선 개입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일단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공수처 나서서 수사합니까? 합니까? 네, 수사하겠죠 당연히. 그 대통령은 이제 지금 뭐 임기 중에는 형사상 소추가 되지 않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체부터 공수하겠습니까? 하는 척만 하겠죠. 지금 상황 보면요. 안 하겠죠? 뭐 안 합니까? 하는 척만 하겠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하는 척은 한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거의 3년 동안 보였던 행각을 보세요. 공천 개입을 안 한 게 더 이상한데 진짜 기이한 거는 이 많은 모든 범죄 중심에 김건희가 있지만 수사를 못 한다는 게 가장 기이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주 객관적 조건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면서 역사에는 변곡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우리 바램만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그러니까 사실들이 나열돼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되는 선거 시기에 대통령 부부가 공천 개입을 했다. 이건 네. 팩트로 여러 가지 밝혀질 거예요. 네. 근데 박근혜 때처럼 검찰이 나서서 수사해갖고 그걸 밀고 들어가질 않아. 왜? 아직은 저 용산이 힘이 세니까. 그러면 이것저것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칼을 들이댈 수 있느냐는 알 수 없지만 하나하나 지금 해나가는 중인데 네. 일단은 이번 금요일이 난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이 왜요? 갤럽 여론조사가 발표되는 날인데 2주 전 발표 때 20%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심리적 마지노선이야. 네. 근데 만약에 한 18% 대통령 지지율 나왔다고 쳐봐요. 네. 이게 심리적으로 한번 휘청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몰이를 해요. 그다음에 10월 7일부터인가 하여튼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있어. 네. 이때 눈에 그냥 독이 가득 찬 민주당과 저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가리지 않고 아마 쏟아 부을 겁니다. 네. 쏟아 부을 거야. 이때 또 상황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외생 변수로 대북 관계, 일본 관계 혹은 미국 선거에서 이것저것이 얽히면서 모든 것이 엮여 들어갈 계제가 이제 만들어져 갈 것이다. 그러려면 날씨가 좀 더 추워야 된다. 왜요? 항상 그러더라고. 날씨가 추워져야 한다는 것은 집에서 많이 본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 아니면 더 나오죠. 더 나오죠? 추우면 더 나와요? 예. 현장에 더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 중에 민주당이 꼭꼭 숨겨놨다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김건희 여사 목소리가 담긴 영상 또는 녹음 파일을 직접 공개할 것이다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와. 할 겁니다. 진짜요? 본 내용이 있습니까? 전직 민주당 의원에게 들었으나 예. 그분의 정확한 정보력을 저도 이제 확신은 못 하겠는데 그분도 네. 추정이니까 네. 기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국회 국감장에서 어떤 의원이 총대를 메고 녹취를 틀지 않겠느냐. 총대를 왜 꼭 매야 돼요? 그냥 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아니 이번에 명태균도 사건 이렇게 딱 나오자마자 원래 검찰에서 한 8개월 좀 가지고 있다가 기소 여부를 결정 안 했는데 김영선하고 6,300만 원 동거래가 있었다. 이거 불법 정치자금 아니냐라고 해서 갑자기 피의사실 공표를 해버립니다. 검찰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돈 받아먹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처럼 이렇게 몰아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뭐 너무나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용산에서 뭐 고민하겠어요? 명태균이 입을 닫게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사람들 관심을 7불사의 밤으로 몰아가서 스릴러물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흘러가게 하는 건 뭐 그거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